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얼마 전 중월 전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두 분 덕분이었죠. 맞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오늘도 이 두 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기세찬 교수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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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할지 궁금하거든요. 주제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동물들 사진이네요. 이거 요즘 저희 딸이 열심히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라 숲에 둘러싸인 곳에서 식량 부족이란 있을 수 없다. 너무 유명한 말인데요. 이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곳은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오늘 주제는 태평양 전쟁에서 중국과 미국, 영국 연합군과 일본군이 대결을 벌였던 버마 인도 전역입니다. 버마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군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전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버마 인도 전역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미군과 일본군의 그 태평양 전쟁, 뭐 함대함 전투, 뭐 항모전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는데 그 상당히 좀 중요했던 전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태평양 전쟁을 가기 전에 조금 그 전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먹었고요. 그다음에 37년에 다시 77 사변을 계기로 해서 뭐 베이징, 티엔진, 항코, 난징 등을 점령을 해서 주로 중국 동남해 연안을 전부 다 점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제스의 중국 국민정부는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 3개월 정도만 공격하면 중국이 항복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좀 장기화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정부는 충칭으로 임시 수도를 옮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군은 계속 장제스 국민정부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수도에다가 엄청난 폭격, 공중 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9년 5월 4일부터 충칭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해서 사망자만 5천 명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도 중국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전선은 이제 교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 9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네.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죠.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습적으로 진주만을 폭격을 하게 됐는데 그럼 이때 당시에 일본의 계획은 어떤 거였죠? 사실 일본 지도부도 미국과의 장기전을 통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진주만을 공격했다 해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일본은 세 가지 단계를 세워서 미국과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공세죠. 아시다시피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동 지방에 고립된 연합군을 제거하고 남방 자원지대를 점령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전쟁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자원이 계속 지금 고갈되고 있거든요. 이걸 더 이상 더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방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 자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을 확보하는 거죠. 그다음에 2단계로서는 주변 방어선을 강화하는데요. 그래서 남태평양과 동남아 지역을 공격해서 그 지역을 획득하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동남아 지역 대부분의 뭐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전부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모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미군이 이제 태평양 함대를 다시 건설해서 공격해 올 경우에는 일본 본토와 이 점령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전을 해서 계속 버틴다.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이 지금 석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영국이 결국은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종전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큰 전략을 가지고 이제 하와이를 공격했습니다. 41년 12월 7일 그러니까 진주만 기습 1시간 30분 전에 이 남방 작전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 제25군이 말레이 반도에 상륙을 하거든요. 상륙을 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영국군을 몰아칩니다.
이때 당시 일본군이 이렇게 말레이 반도에서 진공을 할 때 필리핀에 있던 미국의 클라크 공군기지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도 폭격을 받아서 완파돼버리고 그다음에 영국이 자랑하던 전함이 두 척 있었거든요. 프린스 오브 웨일즈랑 그다음에 리펄스함 항공기의 내습을 받아서 침몰해버립니다. 이 역사상 최초였어요. 일본 제15군이 다시 태국 지역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 지역에서 15군이 태국을 공격하자마자 불과 5시간 만에 태국이 일본이랑 항복에 준하는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 전역이 당일날 끝나버려요. 그래서 15군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연합군은 싱가포르만큼은 지켜야겠다. 근데 싱가포르의 공격은 분명히 바다에서 올 것이다. 해군이 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레이 반도의 지형을 잘 보면 거기가 정말 빽빽한 정글 우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절로 못 올 거야 라고 영국군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거기에 치아 전차 150대를 앞세워서 전격적인 기동전을 한 거예요. 보병들은 자전거 타고 말 타고 막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영국군이 치고 내려가니까 영국군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죠. 그 상태에서 8만 5천에 달하는 연합군이 항복하는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나서 이제 부족한 보급품을 일본군은 현지에서 영국군의 보급품을 노획해서 현지 조달로 보급난을 해결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 25군의 주력 부대 중에 하나가 네. 일본 제18사단이었는데 이 18사단장이 우리가 앞서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무라구치 레냐 장군이에요. 네. 아, 초반에 나왔던. 네네. 네네. 중국 쪽으로 한번 돌아보면 네. 중국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중국은 계속 이제 그 전선이 전체적으로 교착이 돼서 이제 장제스는 사실은 지금 전쟁이 발발 4년 동안 혼자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굉장히 기뻐했죠. 우리가 연합군과 같이 해서 일본과 대항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영국이 충칭해서 이제 중미양 연합회의를 개최하죠. 중국 측에서 허잉친 참모총회에 참석을 하고 미국 측에서는 브레트 장군, 그다음에 영국 측에서는 웨이벨 장군이 참석을 해서 중국과 영국이 버마 방위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버마라는 곳이 사실 일본이나 미국, 중국, 영국 할 거 없이 이 4개 나라들한테 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요? 전략적 요충지인데 사실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일본이 중국에서 대부분의 도시들을 함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동남부 해안까지도 점령을 한단 말이죠. 홍콩도 이미 함락이 됐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보급을 받을 수 있는 항구 대부분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는 계속 항전을 해야 되는데 싸우려면 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탄약을 받을 수 있는 신락 같은 보급로가 버마에서 중국 쿤밍으로 이루어지는 속칭 버마로드라는 길이 있어요. 내륙 보급로군요. 네. 근데 중국은 사실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어떤 산업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무기 생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뭐 총이나 박격포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대포나 군함 이런 건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랭군, 버마의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지상으로 받는 건데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버마가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인도 아닐까요? 인도죠. 네. 인도가 최대 식민지죠. 다른 걸 다 뺏기더라도 인도를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도의 상륙 작전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뭐 영국 해군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버마인 거예요. 전략을 쓴 게 태국을 설득을 해서 태국으로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죠. 미국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당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이 분노를 했죠. 미국인들이 분노했는데 문제는 당시 미국은 당장 그 아시아에 지상군을 파견할 여력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과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도 파견해야 되고 실제 병력은 영국과 중국군이 하지만 미국이 돈과 그다음에 보급 물자를 대주고 여기서 우리가 삼국이 연합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중국의 거기에 합해서 미국이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 거죠. 양측의 작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국 쪽에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태국 쪽에서 모울베이를 거쳐서 패구를 통해서 랭군 항구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를 먼저 장악해야지 나머지 증원군이 못 들어오죠. 배로
그러니까 영국군은 못 들어오고 일본군은 네, 될 수 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랭군을 1차 목표로 삼습니다. 예, 랭군을 1차로 점령한 다음에는 이제 북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라시오로 이렇게 우회 공격을 해서 만달레 이북에서 차단을 하게 되면 연합군이 완전히 고립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포위에서 경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연합군은 이제 어떻게 방어 계획을 세웠느냐? 네. 그 중간에 산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이라와디 강 쪽은 그쪽은 영국 인도군이 주로 방어를 한다. 서쪽 지역은 하고 그다음에 동쪽 오른쪽에 퉁구 그다음에 만달레 이선은 중국군이 방어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긴 세웠었죠. 자, 그렇다면 일본의 버마, 미얀마 침공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일본의 버마 침공은 1941년 12월 23일에 이제 개시가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일본 제15군이 80대의 폭격기, 그 30대의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바로 란군으로 보냅니다. 그 일대에 있는 비행장과 민가를 가리잡고 무차별 폭격을 해가지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진격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일본 제15군이 가면서 선봉이 55사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한쪽으로는 자전거 타고 말 타고 가면서 이제 침투를 경보병들이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단 주력 병력들은 자동차가 지날 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길을 만들면서 접근해 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모울메인이었는데 여기서 영국의 버마 여단이 접근하는 일본군들에게 기습을 받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주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격파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대책 없이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두 달도 안 돼서 3월 8일 날 랭군이 이제 함락을 당하게 되죠. 일본군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이 장악하니까 영국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뒤쪽 프롬 쪽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영국에선 후퇴를 하게 되고요. 중국군은 이제 204단이 지금 퉁구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퉁구를 방어한다고 있고요. 근데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게 204단이 금방 일본군의 포위가 돼요. 포위가 된 상태에서 중국군 입장에서는 장제스 입장에서는 좀 철수를 해서 후방에서 다시 좀 방어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중국 미군 사령관은 스티르라는 삼성 장군이었어요. 이 삼성 장군이 후퇴는 없다. 더 공격을 해야 한다 해서 그 204단 후퇴 명령을 안 내려요. 포위산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거의 전멸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장제스가 명령을 해서 중국군을 후퇴시키죠.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문제는 그 영국군 측이에요. 결국 영국군이 계속 후퇴하다가 애난자옹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일본군이 얼마나 그 기동을 빠르게 했냐면 애난자옹을 포위해 버려요. 영국군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일본군이 애난자옹에서 만달레이 쪽으로 가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중국군은 완전히 포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서로 공유를 안 해요? 공유가 안 돼요. 왜냐면 거리가 상당히 지금 보시면은 가깝게 보이지만 프롬에서 애한자원까지 한 240km 정도 돼요. 200km 정도.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거리 정도 되잖아요. 그럼 장거리 통신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추지가 못했어요. 결국 애한자원에 영인군이 일개 사단이 갇히게 되죠. 그래서 7,000명과 뭐 기자, 뭐 민간인에서 한 7,500명이 갇히게 되면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서 그리고 중국군 38사단을 투입을 해서 그 영국 그 민간인과 군인들을 겨우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퉁구의 204단이 중국군이 포위를 당했는데 철수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방어를 하다가 사단장을 포함해서 반수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스트렐은 사령관은 다시 핀만으로 약간 철수, 핀만에서 다시 일본군을 공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장제스는 일본군이 지금 너무 공격 속도도 좋고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아예 만달레이까지 퇴각을 하자. 만약에 영국군이 우리한테 이야기 않고 다 퇴각을 한다면 만달레이가 일본군에 들어간다면 결국 핀마나와 밑에 있는 중국군이 전부 다 포위 섬멸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당시 장제스와 스티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스티렐은 절대 안 된다. 계속 공격한다.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장제스는 스티렐이 말 안 하니까 결국은
자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철수를 시키죠. 근데 사실 지휘권에서는 장제스 권한이 없죠. 장제스 아무리 총통이지만 원정군 사령관은 스트렐이거든요. 네. 스트렐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스트렐이 굉장히 화를 내게 되죠. 결국은 이제 만달레이까지 이제 영국군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만달레이가 비어 있잖아요. 만달레이까지 점령당하고 일본군 라시오까지 점령을 해서 최초 일본군이 계획했던 라시오 만달 내낭정의 선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은 어쩔 수 없이 각 부대별로 이제 인도로 후퇴를 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전투는 안 되고 후퇴를 하고 중국군도 이제 거기서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2개의 사단 정도가 인팔과 레도로 철수를 하게 돼요. 근데 중국군은 이미 라시오가 점령당해서 중국으로 철수로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사단 정도는 겨우 이제 중국 쪽으로 철수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연합군이 일본군한테 격파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에게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위기고요. 영국에게는 최대의 노른자위 인도라는 식민지를 뺏길 위기고요. 중국은 이제 한번 싸워볼까 했더니 야 이거 이두저도 아니고 다 끝나게 생겼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됐어. 이제 이 버마의 목줄기만 움켜쥐면 중국 그리고 중국 이남의 동남아시아 고무와 석유와 철광석과 모든 자원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행복의 나라로 갈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버마의 위기 연합군은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라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의 모든 식민지들은 독립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역사를 알고 계시지만 과연 이 버마의 위기 연합군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버마와 인도를 향해 진격한다. 이에 영국이 주요 식민지인 인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연합군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다. 미국의 용병 비행단인 플라잉 타이거즈까지 합세하면서 일본군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데 막강한 기세의 일본군을 상대로 미국과 영국, 중국의 연합군이 펼친 작전은 무엇이었나? 일본군 몰락의 서막, 태평양 전선 버마 전역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